動兵器 301 ランスロット起動します。ランスロット起動します。301ランスロット初期起動フェーズ20 ME ランブーストスロット発進。見えたぞ。目標設定射角入力完了。想定砲発射。 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오늘은 코드기어스의 신제품 란슬롯 알비온 HG 제품을 리뷰해볼게요. 제가 에바만큼 많이 봤던 게 코드기어스인데요. 이 애니 조금 오글거리긴 해도 그 부분만 극복하시면 정말 재밌는 애니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르루시의 친구, 바로 크루르기 스자크가 탑승하는 기체가 바로 이 란슬롯이고요. 프라모델은 애니가 방영되었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4개의 란슬롯 프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프슛과 로보톤으로 출시가 계속 쭉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메탈 로보톤과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까지 리뉴얼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코드기어스의 바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란슬롯보다는 홍련 쪽이긴 한데요. 이번에 란슬롯을 만들어 보니까 구성부터 관절까지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 들었고요. 홍련의 천상팔극시까지 프라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엄청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시된 란슬롯을 한번 살펴보면 부스터의 액션 포즈가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고요. 추가로 에너지 윙과 슈퍼 바리스의 구성, 그리고 슬래시 하켄, MVS, 블레이즈 루미너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옵션 파츠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품을 다 뜯어봤는데요. HG 치고는 정말 부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메인 컬러는 흰색, 그리고 블루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져 있고요. 블레이즈 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란색 펄이 들어간 청록색 재료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불빛을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건담 같은 그 특유의 촌스러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관절 프레임 등은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고요. 빨간색은 약간 노란색 느낌이 드는 펄 재료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색은 흔히들 말하는 카레 색상이 아니고 생각보다 금색이 굉장히 잘 뽑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커 들어가져 있고요. 에너지 윙 같은 경우에는 페트 소재로 되어져 있어서 쉽게 부러지지는 않지만 스크래치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이렇게 컬러로 캐릭터 일러스트가 부분 들어가져 있는데 스자크, 로이드, 세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잘라서 스탠드처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영상 만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게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조립 장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최대한 단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과 간섭이 조금 있기 때문에 90도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나머지의 관절 가동이 아주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조립해 주시면 되고 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전 프라모델에는 콕핏의 기능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백팩의 아랫부분에 바리스의 거치대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의 약간 윗부분에도 열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베이스를 고정할 수 있는 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는 반다이 클리어 베이스로 된 걸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작은 돌기의 형상이 있습니다. 조립해 주시면은 이렇게 제품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조립된 형태는 이런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고가의 로보톤 제품들과 비교해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충분히 프라모델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만 리뷰하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나름 코드기어스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제품을 전체적으로 풀도색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도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의 블루그레이 부품들과 프레임은 짙은 펄이 들어간 약간 그레이 색상으로 통일을 해줘서 흰색을 조금 더 부각되게 만들어줬고요. 흰색 부분은 이렇게 진주 펄이 들어간 느낌이 나는 펄 도료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금색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골드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레드 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촌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파란색을 3가지 정도 섞어서 오묘한 네이비 색상으로 톤을 낮춰서 도색을 진행했고요. 레드 골드와 클리어 그린으로 부분 도색까지 진행을 했고요. 빨간 색깔 부분들은 오버커팅을 해서 크기는 작지만 아주 강렬한 포인트 컬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흰색과 골드 색상으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되게 진행을 했고요. 짙은 그레이 색상으로 흰색 부분을 강조, 마지막으로 포인트 컬러까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유광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유광 마감은 하지 않았고요. 란슬롯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우선 스타팅 포즈를 해줄 건데요. 발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일반적인 가동 외에도 이 발바닥 축 자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쪽의 부품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거의 90도 가까이 벌릴 수가 있는데요. 이 스타팅 포즈에서는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벌리신 상태에서 발 부분의 축을 바닥으로 마주보도록 틀어주시면은 다리가 벌려지더라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바퀴, 여기는 랜드 스피너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랜드 스피너의 바퀴는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총이나 칼을 잡는 게 아닌 별도의 손 파츠가 2개 더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애니 속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연출 덕후에게는 정말 좋은 부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윙의 포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2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 파츠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숙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좌우로도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랜드 스피너는 위로 다시 올려주시고요. 발가락 쪽의 부품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줍니다. 양쪽 모두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무릎을 살짝만 굽히면서 왼쪽 다리 뒤로 가도록 약간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왼쪽 다리는 약간 제품의 중심으로 가면서 길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연출하셨을 때 다리가 최대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그 다음 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펴주셔야 되는데요. 그대로 위로 올려버리면 어깨 파츠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만 꺾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로 모아서 허리가 최대한 얇아 보이도록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손은 바리스를 들 수 있는 부품으로 바꿔서 기본적인 포즈는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윙을 고정했는데요. 가로로 쭉 일렬로 고정하지 마시고 약간 대각선 뒤로 보내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몸통과 날개 사이에 약간의 입체감이 생겨서 조금 더 공간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바리스를 고정해 줄 건데요. 이 바리스는 노말 모드, 하드론 모드, 풀버스터 모드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풀버스터 모드에서는 파란색 부품을 양옆으로 벌리고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빨간색의 기둥을 양옆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촬영하다가 이 핸들 자체도 뒤로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날개를 펼칠 때 이런 동그란 모션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제품으로 그대로 구현하긴 힘드니까 원형으로 생긴 조명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강한 원형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뒷부분에 놓았을 때 완전히 역광으로 되기 때문에 촬영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잘 촬영하시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앞으로 옮기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총을 한쪽만 들고 포즈를 취해 주시면은 이런 포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레이즈 루미너스를 들어줄 건데요. 다리는 방금 총 쏘는 포즈에서 길게 보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이 칼은 MVS라고 하는데요. 메가 바이브레이션 소드라고 합니다. 처음 칼집에서 꺼냈을 때는 흰색이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드가 되면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진동이 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오버코팅한 MVS를 고정해서 약간 아래로 내려줬고요. 그리고 블레이즈 루미너스를 꽂아줘야 되는데 팔꿈치 아랫부분에 이 파츠를 빼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은 금색인데요. 저는 빨간색으로 그냥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 부품을 빼시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방패를 꽂아주시면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패를 들고 있는 손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슬래시 아켄입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잡아당기거나 벽을 타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란슬롯 알비온의 기체가 너무 고사양으로 되면서 거의 이거 자체로도 기체를 압도할 수준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손목에 있는 파츠와 허벅지 양쪽에 있는 파츠를 빼주시면은 슬래시 아켄을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데요. 참고로 와이어는 12cm씩 별도로 잘라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 아켄의 와이어가 일자로 쭉 뻗었으면 좀 더 예뻤겠지만 이 와이어 자체가 그렇게 힘이 강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굽혀주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맞춰주시면은 조금 더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란슬롯은 일본에는 한정판으로 예약을 받았고 한국에는 일반판으로도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매물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풀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건배에서 발견하신다면 구매를 정말 추천드릴 만큼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